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곳곳을 누비며 제주를 사진으로 기록해온 서재철 자연사랑 미술관장이 필름 자료 3만 장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공공자산이 돼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추가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서재철 관장을 만났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틈이 날 때마다 카메라를 챙겨 오름을 찾는 서재철 관장. 제주 섬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만들어준 것이고, 사진 기자 시절부터 50년 가까이 제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제주의 자연을, 문화를, 제주인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보석이라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제주의 제라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제주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르는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서 가장 제주적인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서 관장은 평생 찍은 생태 관련 사진 필름 3만 점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한 컷 한 컷 모두 자식 같지만 공공의 자산이 됐을 때 더 가치가 있다며 관련 기관에 추가로 기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활용의 가치인데 우선 이거를 쓸 수 있는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가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서 연구하는 사람들 쓰거나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동식물 관련 자연 자원에 대한 자료들은요, 시대를 충분히 반영한 자료들입니다. 선생님이 한 4, 50년 동안을 운신할 수 있을 때까지 제주를 사진으로 기록하겠다는 서재철 관장.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앞으로도 또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 이것을 더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보석 같은 제주를 평생 카메라에 담아온 그의 두 눈에서 제주에 대한 사랑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카이트 서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람의 힘으로 파도를 타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인데요. 이 바람의 서퍼들을 강흥주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주도가 카이트서핑까지 아주 좋은 장소인데요. 바람도 잘 불고 사면이 바다라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든 우리는 탈 수가 있고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소고요. It gives you a lot of freedom. When you're on the water, you feel like you in contact with nature, and if you have any stress, it really makes you forget it. 한라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산철쭉이 다음 달 중순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해발 1,500고지에서 털 진달래가 지고 산철쭉이 피기 시작했다며 방아오름과 만세동산, 선작지화 등으로 확산되며 다음 달 중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철쭉 개화 시점에 맞춰 다음 달 2일에 한라산 철쭉제가 열리고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고지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도 진행됩니다. 조리대 벌채가 한라산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3년 동안 한라산에 말을 방목하고 조리대를 벌채한 결과 실험구역 내의 출현식물종의 수가 방목 전인 2016년 37종에서 지난해 59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생육이 부진했던 관목들이 우량 관목으로 회복하는 등 주변 식물의 생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어려운 나이 많은 농민들이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80살 신태모 씨는 5년 전부터 달마다 농지연금 9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어 땅을 팔려고 내놨지만 제값을 받지 못해 연금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들 살기도 바쁘고 요즘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넉넉하게 못 주니까 이게 나한테 큰 효자입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대구와 경북에만 1,700여 명. 지난해부터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2,0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받아가는 평균 연금액도 70여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40만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땅에 농사를 할 수 있고 중복연금을 받는 데 따른 소득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농지의 가치보다 많아져도 정부가 가입자 유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효도 선물이라는 이런 걸 갖다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농지연금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에서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가입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곤충이 높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식 물고기에 먹이는 곤충 사료가 개발되는 등 쓰임새가 무궁한 미래 자원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파리 먹의 아메리카 동해 등의 애벌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을 먹고 자라는 이 애벌레가 닭농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분말로 가공한 동해 등의 사료를 먹은 닭은 잘 크고 질병에 강한 데다 이 닭이 낳은 달걀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어류 양식장 사료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새끼 고기를 만드는 생사료는 어족자원 고갈과 양식장 주변 바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류에는 또 성장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폐사율이 줄어들어서 당장 2020년부터는 양식 어류의 생사료를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 등의 분말을 이용한 양식 어류 사료에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료곤충 산업화를 위해 전람들은 첨단 생산 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곤충 원종을 생산해 갖고 계열 농가에 공급을 하고 계열 농가는 생산해서 다시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해서 양식장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충 구제나 파충류 먹이용 수준에서 고부가가치 사료 산업으로 발전한 곤충 산업.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물론 환경도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현재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200, 남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 시각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25도, 서부 21도, 남부와 동부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4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에 입항한 라이베리아 선적 24,000톤급 국제 여객선 선사가 중국인 탑승객 26살 H씨가 지난 24일 제주 추자도 남쪽 13km 해상에서 추락한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수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에서도 검역 전용 모니터를 운영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위탁 수화물의 엑스레이 모니터가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검역본부와 제주세관이 엑스레이 모니터를 각각 설치해 이중 검역에 나섭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중국 여행객이 소지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입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는 3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들어온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아 순이동 인구가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는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6명씩 인구가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버스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이 도입합니다.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은 차량과 운전자, 부당 이력 관리 등 버스 운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주도는 시스템에 등록과 수집된 자료를 통해 버스 운송 원가를 정산하고 운수업체 경영과 서비스 평가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이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민박사업 운영자에서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로 수정하고 신청 기간도 연 1회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도내 농어촌 민박은 모두 4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안전인증제를 받은 민박은 0.9%인 39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자동차 과속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5조를 투입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쯤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이 과속 차량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속과 주정차 단속 등의 교통안전은 자치경찰이, 교통사고는 국가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교통과 환경,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교통과 환경, 사회복지, 산업안전 분야에 공무원 10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특별분권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시키기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공무원 정원은 6,107명입니다. 제주 지역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주 지역의 출산 휴가 활용률은 3.2%로 전국 평균인 9.6%의 3분의 1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육아휴직 활용률도 1.2%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 지역의 복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